2006년 한국의 대중은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괴물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우리는 일본의 거장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만든 영화 괴물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놀라운 영화는 모두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영화 속 괴물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게 표현됩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괴물은 한강다리 아래에 징그럽게 매달린 5개의 아가리 속에 톱니 같은 이빨이 무시무시하게 박힌 괴생명체입니다. 하지만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속엔 이런 끔찍한 모습의 이상 생물체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없이 해맑아 보이는 2명의 초등학생 미나토와 요리, 아들 미나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주려 애쓰는 어머니 사오리, 그리고 처음 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잘 지내려 노력하는 호리 선생님이 나올 뿐이죠. 왜 이렇게 평범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나오는 영화에 괴물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 영화에서 괴물은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잠깐, 여기서 우리는 진짜 괴물을 찾기보다 어떻게 해서 괴물이 생겨나는지, 우리 삶에서 잊을만 하면 누군가는 괴물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괴물로 인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상황이 어째서 반복되기만 하는지 영화 괴물을 통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화를 보지 않아서 방송을 따라가지 못할까 걱정되신다고요? 절대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인 셜록 황상민 박사님이 있으니까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3년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흥미로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고레에다 감독의 괴물, 근데 이 괴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왜 소아청소년 전문의로서 20년 이상 사시다가 소아청소년 환자의 보호자 되시는 분들의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병원에서 아이들 병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의사에게서의 중요한 것은 환자에 대한 친절이 아니라 환자의 병을 제대로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라는 믿는 그 마음으로 과감하게 소아과를 폐과하고 그냥 일반 모든 병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라고 하신 분을 오늘 2023년 마지막 방송에 모시고 이 괴물 영화에 대한 심리, 또 괴물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픔해방원 김미정입니다. 이 23년 마지막 날에 황심소 스튜디오까지 나와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게 돼서 일단 너무 좀 가슴이 뛰고요. 제 진료실에서조차 자기 아이를 걱정하시면서 직접 데려오신 보호자, 엄마, 아빠께서 그 아이가 보이는 것들에 대해 전부 다 병의 증상이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에서 그 괴물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평소에 받아왔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박사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기쁩니다. 괴물 영화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닌데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도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거, 말하지 못했던 거,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싶은 것들을 황심소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환자, 혹은 미친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그 사람의 고유한 느낌, 생각 이런 것들로 한 사람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거든요. 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괴물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질문도 좋으시고, 또 영화 괴물에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에 대한 질문 뭐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댓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또 이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가 폐과하고 나면 그동안 쭉 환자들이 오다가 이제 저 병원에는 이제 더 이상 못 가나 보다 이래가지고 환자 수가 팍 줄어가지고 뭐 병원이 뭐 폐원했다는 소문까지 그 지역에서 들렸다고. 안 그래도 동네 환자들만 그냥 조금 다니는 병원이었는데 그런 폐과까지 해서 그동안 병원 운영하시기 상당히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은 환자들이 엄청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진료 열자마자 네. 대기 환자가 60명이 넘어가지고 아니, 병원 문을 열자마자 대기 환자가 60명이 있다고? 오픈런도, 이건 보통 오픈런이 아니네요? 수학과 이름을 떼버렸는데도 그러게요.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 다른 병원에서 아동병원, 대학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꼬맹이씨들 질병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 지금 더 데리고 오시는 상황이에요.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정신과 약을 먹이고 있는 부모님들도 각지에서 오세요. 애 데리고. 약을 바꿔주세요. 더 효과가 좋은 학교를 등교하게 하거나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괴물 영화랑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물 영화, 왜요? 괴물 이 영화 고레다 감독의 괴물 네. 끊임없이 이 영화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가이부츠다레다 괴물은 누구게? 라는 네. 그 질문이에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엄마의 시선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엄마의 시선은, 우리 애가 이상하다. 어디 아픈 게 아닐까. 그래서 특히 뭐, 애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아프면 신체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안 보이면 제가 정신병 걸린 거 아닐까. 이렇지. 괴물이 누굴 거라는 질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오거나 머리카락을 갑자기 막 다 잘라내거나 물통에 물 대신에 흙이 나오거나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사람의 뇌에 돼지ner이 이식하면 사람이야 돼지야? 이런 질문들. 그리고 막 갑자기 귀에 상처, 차에서 막 뛰어내려. 갑자기 집에서 그럼 완전히 애가 지금 미쳤네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인다고 엄마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엄마는 괴물을 아이한테 하는 첫 번째 질문.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자체, 아이의 생각,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아이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저 애가 무슨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내가 돼지 엄마라는 걸 알아서 질문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누가 그러더니?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영화에 담긴 엄마의 시선으로 아이의 모습과 아이의 상황을 바라볼 때 엄마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이해가 안 그러면서 되죠. 무서워요. 그렇죠. 싱글맘이어서 아이가 이러나? 혹은 나한테 말 못할 게 있어서 그러나? 그럼 죽은 아빠 영정 앞에서라도 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봐 그렇죠. 라고 그렇죠. 하는데 아이가 엄마 앞에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는 눈치를 보면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조용히 그래 내 앞에서 말하기 싫으니까 하면서 사라져요. 근데 그 아이를 찾으면서 아이를 쫓아가는 엄마의 시선이 너무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아이한테 괴물이라고 묻진 않았지만 왜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일까에 대해서 아이 자체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누가 그랬어?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어? 엄마는 누가 그랬어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안은 엄마일수록
누가 그랬어라는 걸 더 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리얼리스트의 삶을 사시는 대부분의 가정주부가 됐던 엄마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뭔가 불안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이건 누구 책임이야? 누구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야 누구한테 그래? 내가 그 나쁜 놈 작사를 낼게. 내가 찾아가지고 엉정을 하리라. 이런 또 나름대로 엄마의 역할이나 책임을 생각해서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아주 강력하게 믿는 게 있어요. 뭘요? 가족만이 너를 지킬 수 있어. 가족인 엄마가 너를 지키는 건 나의 책임이자 의무야. 네.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가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엄마는 그때까지 너를 잘 안전하게 지킬 자, 거야. 지금 그것도 리얼리스트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당신은 왜 삽니까? 뭘 위해 삽니까? 하면 가족의 안정, 또 가족의 화목,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족이라는 게 마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고 내가 몰입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존재다는 리얼리스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데 그게 왜 괴물이라는 영화의 가장 기본 모티브로 놓을까요? 저는 리얼리스트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인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이해를 더 할 수 있을까를 질문을 통해서 해보실 수도 있는데, 나의 상식, 통념, 그 다음에 관습,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두려움, 나한테 피해를 줄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들을 먼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리얼리스트 분들이 가지는 안정에 대한 열망, 또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일종의 피어의식,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작동해서 노는 저로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은데, 문제는 고레에다 감독이 이 괴물이라는 영화 속에서 대체 그 너무나 생생한 리얼리스트 마음을 가진 엄마를 통해 가지고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전 이 엄마가 아들인 마사토에 대한 나름대로의 걱정과 이 염려를 하면서 참 억척스럽게 살아가잖아요. 엄마를 보면서 그 엄마가 학교에 가가지고 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거나 그 교사들을 겁박하는 그 장면들은 뭐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민원 넣는 거 별로 다르지 않고 또 그 교사의 모습은 뭐 자살도 하고 하는 한국의 교사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 괴물의 지금 상황이나 뭐 학교 상황,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별 차이가 없구나 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엄마는 대놓고 선생님들은 괴물처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자기 아이한테는 아직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교사를 괴물로 보고 있다는 걸 네. 알 수 있죠. 사실 그 어머니, 미나토의 엄마, 미나토의 담임, 엄마가 만났을 때는 막 몸을 흐느적거리고 전혀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아이 입에서 분명히 아이한테 돼지뇌를 가졌다는 말을, 그런 막말을 아이한테 했다는데, 상황을 이해되게 엄마한테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무슨 AI 고장난 기계처럼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해요. 그 선생님들이 사건의 정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그 선생님들이 엄마에게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그 모든 선생님들, 학교의 상황이 진짜 괴물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답답한 벽 같은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개 사과까지 받아내시게 되는데, 그때 그 엄마의 표정, 이제 뭔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믿으시죠. 미나토 엄마 진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맞아요, 좋은 헌신해요. 엄마인데 지금 왜 마치 김원장은 주위에 있는 뭐 자식부터 시작해 주위에 있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 괴물로 보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영화 내용을 설명하냐.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영화 내내 그 아이에 대해서, 미나토에 대해서 엄마가, 미나토의 마음은 전혀 읽어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어, 미나토의 마음을 읽어주지 네. 못하는 엄마기 때문에 너무나 아무리 사랑하고 중요한 아들이라도 마음을 읽어주지 못한 채로 뭐 물질적으로 헌신하든 맞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정으로 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더욱더 아들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더 나쁜 엄마가 되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 황심소의 기본 취지하고도 잘 맞고, 또 황심소에 계시는 분들은 영화 내용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가, 또 마음을 읽게 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이슈거든요.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괴물은 동일한 사건을 3명이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반복해 보여줍니다. 그 첫째가 바로 어머니의 시선입니다. 아들 미나토가 담임교사 호리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믿고 있죠. 어머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학교에 찾아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항의하고 책임을 피하듯 행동하는 교장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당신에겐 인간의 마음이 없잖아요. 이 장면을 보다 보면 묻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마음이란 게 무엇일까? 더 정확하게는 이 어머니가 믿는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고요. 어찌되었든 어머니는 온갖 난리 끝에 아들을 학대한 교사를 학교에서 쫓아냅니다. 이때부터 다시 영화는 담임교사 호리 선생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여줍니다. 호리 선생님은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나름대로 잘 해결하려 애쓰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어 좌충우돌하는 초보교사입니다. 그는 아이 문제로 학교에 찾아온 미나토의 어머니를 만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학부모에겐 무조건 사과하고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선배 교사의 입김에 제 할 말을 조금도 하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이 상황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터져나와 계속 오해를 만들고, 그 오해는 산처럼 쌓여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괴물로 둔갑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만들어버린 세상이 괴물처럼 느껴져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학교 지붕에 위태롭게 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미나토가 경험한 세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나토는 요리라는 아이와 남모르게 친해집니다. 요리는 가정에선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학교에선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였지요. 요리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미나토는 자신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혼란과 분노를 드러내지만 그 누구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거나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나토는 태풍이 오는 날 친구 요리와 함께 오히려 세상의 종말과 같은 빅크런치를 기다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최근 뉴스 기사에선 대한민국 청소년의 자해와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보도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수업받던 청소년들의 대면 수업이 전면화되면서 통상 10대 자살률의 주요 원인인 대인관계와 학업 스트레스가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아이들 개개인이 어떤 어려움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들을 위해 정답과 같은 심리 상담과 정신과 진료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의 정답을 정해두고 그 문제적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내 아이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 본다면 그 아픔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아픔의 진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답니다. 마치 영화 괴물 속 미나토와 요리의 아픔처럼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속 미나토와 같이
내 아이가 평소 하지 않는 행동을 하여 부모인 나를 놀라게 한다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난리를 치는 아이를 끌고 가장 먼저 병원에 갑니다. 아이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무서워 묻지도 못한 채 병원에 가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을 기다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당연한 수순처럼 자신의 아픔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심지어 불면증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거부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제 어려움의 실체가 병명으로 드러나 다행이라고 믿고 약을 복용합니다. 혹은 먹고 싶지 않더라도 부모와 의사의 권위에 의해 약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심리상담가 황상민 박사님과 마음일기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아픔해방의원의 김미정 원장님을 찾아옵니다.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2024년엔 내가 용으로 승천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WPI painfree.com에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찾을 수 있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대로 다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물론 연애, 결혼, 경력개발, 리더십 각 주제별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 고민을 풀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때 WPI painfree.com.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